안녕하십니까. 2020-73-2042 전기공학과 김경민 턴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 폰노이만 구조와 유로모픽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폰노이만 구조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이용하여 명령어를 실행하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메모리가 서로 같은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어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CPU가 명령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순차적 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유로모픽 반도체는 네모방 아키텍처로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 유령과 시냅스를 모델링한 반도체입니다. 폰노이만 구조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전력을 소비하여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앞섭니다. 또 폰노이만 구조와 달리 여러 위치에서 여러 유런들이 동시에 입력과 출력을 받는 명령 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신경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및 정보 처리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논문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은 위와 같은 제목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폰노이만 구조는 비정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모방한 유로모픽 구조가 고안되었습니다. 유로모픽 구조는 인간의 시냅스와 뉴런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시냅스와 1000조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며 수십 밀리볼트의 전력으로 신호를 저장합니다. 이러한 유로픽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신호로 2단자 IGZ5 시냅스 소자에서 여러 중요한 시냅스 함수를 모방할 수 있는 동작 전이를 제공하였습니다. 2단자 IGZ5 반도체는 인디움 갈륨 아연 산소로 구성된 비정질 산화물 반도체 소재입니다. 이 반도체는 높은 광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광원 제거 후에도 높은 전도도를 유지하고 강한 PPC 거동을 가져 느린 감지 전류를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광 시냅스 소자 구현에 유리합니다. 이 그림은 애키슨과 시피린이 제안한 전형적인 학습 및 기억 모델을 보여주는데 들어오는 정보의 대부분은 뇌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인간이 집중하는 정보는 테마의 STM으로 저장되고 이후 자극의 유지 리허설이 주어지면 STM은 통합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쳐 LTM으로서 대뇌 피질로 전달됩니다. 그림 2에서는 시냅스 소자는 자극 후 전류가 초기 상태로 빠르게 감소하는 STM 동작을 볼 수 있고 그림 F에서는 같은 강도와 펄스 폭의 입력 광펄스가 인가되었지만 주파수가 1Hz인 경우 소자는 펄스 주파수에 대한 반도체의 다른 PPC 특성으로 인해 고전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LTM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좁은 펄스폭 및 고주파 광음 자극도 시냅스 가소성을 모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양한 AEOS에서 PPC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물질 의존 과형종류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BC 그래프는 동일한 펄스 UV 노출 조건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고 그림 B에서는 산소 부족량의 상대적인 부분이 ISZ5가 가장 높고 IGZ5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C에서는 IGZ5가 가장 높은 강전류 발생량을 보였고 IZ5가 가장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AOS에는 산소 부족량, 흡수 개수 및 광 밴드계 외에 광전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AOS에서 광전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특성은 전하 캐리어의 소멸률입니다. 이 식은 전하 캐리어의 소멸률을 계산하는 식이고 이 그림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AOS에 대해 서로 다른 온도에서 얻은 로그 이완 상수를 보여줍니다. 중화를 위한 활성화 에너지 차이는 그림 EF에 계략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EA와 시간 상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온화된 산소 공핍의 중화에 의한 캐리어 소멸이 AOS의 광유도 전류 발생, 이완 및 PPC 거동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산소 공백 이온화가 PPC 거동의 주된 기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온화된 산소 공백의 중화를 위한 활성화 에너지식인 이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활용하여 각 반도체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GZ5가 가장 높은 광전류 발생과 가장 느린 감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AEOS의 광전류 발생 및 감쇄 거동과 잘 일치합니다. 또 IGZ5 시냅스 소자에서 광자 에너지 의존적 반응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광원으로 적색, 녹색, 청색 UV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IGZ5 시냅스 소자의 파장 의존 쪽 과도 광반응을 잘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시냅스 소자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할 때 AOS의 가장 높은 흡수 계수에 가까운 피크 방출 파장을 갖는 광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연계에 동일한 UV 펄스를 인가했을 때 IGZ5 시냅스 가중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 30번째 UV 펄스의 경우 시냅스 가중치가 9.8 나노암페어가 증가하여 첫 번째 반응보다 5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그림을 보면 순수 IgZ5 필름과 자외선이 스며든 IgZ5 필름에 추출된 활성화 에너지가 광학 흡수 후 거의 100% 증가된 것을 보면 이것은 높은 활성화 에너지로 탄소 공백의 중화가 어려워지므로 소멸률이 감소하여 광전류 반응이 높아지고 회복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모픽 활동에서 시네스 전 활동과 후 활동의 상관관계는 학습과 암기가 중요한데 그림 A와 같이 두 개의 소자가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게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림 B와 같이 시냅스 전 소자와 시냅스 후 소자 간의 연결 강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CD에서는 시간 상수에 따른 PSC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보다 지속적인 광전류를 절상하기 위해서는 이원 시간이 큰 AOS를 사용하거나 캐리어를 제어하기 위해 추가 단자를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조건법이 가능한데, 이것은 금속 조성비를 최적화함으로써 더 큰 이원 시간을 가진 AOS를 합성하는 것도 반도체의 고유 PPG 특성의 도움으로 뇌에서 영감을 받은 2단자 광전자 기반 유로모픽 IGZ5 방막 소자를 LTM, STM, STTP로 촉진 및 패턴 완성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반도체에는 CPU와 GPU가 존재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컨트롤 유닛을 가져 외부 명령을 실행하고 제어합니다. 그리고 ALU로 덧셈과 뺄셈과 같은 연산을 담당하고 메모리로 계산을 위해 정보를 저장합니다. 차이점으로는 CPU는 적은 ALU를 가지고 있지만 계산된 결과를 빠르게 제어할 수 있고 GPU는 많은 ALU를 가지고 있어 연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세 반도체에는 ASIC 반도체와 FPGA 반도체가 존재하는데 ASIC 반도체는 특정 응용 분야 및 기계의 특수한 기능에 맞춰 제작된 직접 회로입니다. FPGA 반도체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로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FPGA는 ASIC보다 느리고 복잡한 설계에 적용할 수 없으나 개발 기간이 짧고 오류를 현장에서 재수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반도체입니다. 3세대 반도체는 유로모픽 반도체로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기억과 연산을 대량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뉴런 신경 회로망의 작동 원리를 따라하여 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처럼 뉴런 간의 연결과 시냅스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병렬 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신경망 밀도가 높고 1, 2세대의 반도체들보다 전력을 적게 씁니다. 이러한 단점 덕분에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세대 반도체인 유로모픽 반도체 구현의 가장 큰 허들은 바로 인간의 뇌를 모방한 복잡한 신경망 하드웨어를 현재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를 완벽히 구현하려면 많은 양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반도체의 칩의 크기와 전력 소모 비용도 같이 증가하여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노스케일링 기술이 더 발달하여 고집적 반도체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적 회로의 총 면적을 줄이고 메모리 셀의 개수를 늘리는 고집적 신경망 모방 회로 및 하드웨어 구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첨가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